반갑습니다. 당신만의 조용한 서재 제이북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계절산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박준 시인의 책이죠.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가끔 이렇게 달이 바뀔 때마다 이 안에서 같은 달의 글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산문 읽어드릴게요. 8월 산문.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설 때 의례에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었다는 꽃을 보러 간다거나 지겠다는 잎을 보러 간다거나 철에 맞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여기에 더해 제가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앓는 일입니다. 환절기다 싶으면 어김없이 몸살 같은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시작할 때도 있고 잔기침을 하거나 편도가 붓는 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고열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려서는 2월, 5월, 8월, 11월 분기를 조금 이르게 세매가며 아팠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조금 대중 없이 아팠습니다. 제 몸이 변한 탓인지 기후가 변한 탓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든 주변 사람에게서든 면역력이 좋지 않아 그렇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면역에 좋다는 음식이나 한약 같은 것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 아리를 건너뛴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그냥 저의 특성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큰 병은 힘들고 버겁기만 하지만 감기나 몸살 같은 잔병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잔병은 먼저 사람을 쉬게 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노동이나 학업을 작파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겠으나 적어도 덜 중요한 일들은 하지 않거나 미뤄두게 되니까요.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마냥 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평소 하지 않던 생각도 하고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도 가져다 두고 잊고 지냈던 어느 사람의 얼굴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이마에 번갈아 올려두며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37도나 되는 스스로의 체온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다가도 0.5도 정도 열이 오른 일만으로도 불덩이가 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쓸어볼 때, 물을 마실 때, 음식물이 입안에서 퍼질 때의 감각도 평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각성과 숙면의 경계를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누군가가 더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때입니다. 잔병은 감각을 깨우는 방식으로 사람을 오롯이 혼자이게 합니다. 잔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과거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인의 할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해방 전 경상도 내륙의 한 마을에서 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보던 것처럼 의원이 진맥을 보는 곳에는 수많은 약재와 탕제들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할아버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중병을 앓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흰죽을 묽게 끓여 먹으라는 것이 처방이라면 처방이었고요. 당시 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못 먹어서 아프거나 음식을 너무 함부로 먹어서 아픈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흰죽은 모두에게 약이 되는 것이었겠지요. 떠나는 여름을 배웅하는 8월의 끝, 저는 당연히 환절기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가 끝나면 읽어야지 하는 책들을 잔뜩 생각해 두고도 있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그냥 한번 휘리릭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펼쳤다가 접었다가 다시 펼치며 보는 것입니다. 막걸리 같은 곡주를 사다 두었다가 마시며 읽고 싶기도 합니다. 넘어가는 계절 있고 술 있고 글 있겠지만 사실 없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박주은 시인의 계절상문 읽어봤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책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